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연합회 심성열 회장님 외 세 분과 화재 부상자 대표 한을환 외 세 분, 정근원 유미자, 유종기 부자순, 권익주 여러분들께서 정청을 오셨습니다. 의원님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를 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 질문은 성명중 위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대명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스포츠센터 화재는 대한민국이 안전후진국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재난입니다. 재난, 화재 경보, 스프링클러 작동하지 않았고 불법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민 안의 총체적 부실로 안전 대한민국은 공허한 구호임을 거듭 확인시켜준 인재입니다. 인재. 시장님, 다른 데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은 제천 역사에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있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도에서 지원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지요? 예, 우선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미해사고로 지난해 12월 21일에 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그리고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부상자들의 그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회복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치유에 함께 협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와 또 정부로부터 긴급한 자금을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그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부 이제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세부적인 내역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계획은 잘 세우고 있는데 세부 내역은 다음에 보고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조정 교부금은 주변 환경정비 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재난과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해 집행하는 예산인데 사용 용도 조정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아시다시피 재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대한 저희 필요성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급히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거기 지금 말씀하신 항목만 하여도 수사 중인 건물에 대한 사후적 차원에서의 예산을 배정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또 이미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합동 분향소나 관련돼 있는 그 많은 경비들이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특별한 그 경비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용 용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번 예산은 속도감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절박성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보상 차원의 예산 지원입니다. 보상 차원 행정안전부나 도나 긴밀하게 협의해서 부당 합리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 내용 중에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대략 한 14억 2천 정도 받은 예산은 보상 차원의 예산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 연말에 긴급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부적 협의 과정을 거쳐서 금년도에 새로운 회계년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번 화제는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 시장님은 대책본부장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든 충청북도든 대천시가 유가족이나 상자들한테 행정적이든 보상비든 지원한 거 있으면 말씀. 예, 우선 그 재난 사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이 사태는 우리 제천시의 문제이고 또 각자 희생자나 또 우리 여러 가지 부상을 입은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더 확대하면 14만 시민 모두의 문제이고 또 제천과 함께하는 모든 출향 인사 나아가서 아까 우리 성명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로 이렇게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무엇인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또 그에 따른 철저한 법적 혹은 제도적 그런 처방을 마련한 이후에 더 이상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 마련과 또 다양한 제도적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개개인을 새로운 삶을 더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과 배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족이나 또는 부상자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선 합동수사본부에서 합동수사단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실 규명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 규명을 바라고 있는 유족들의 뜻이나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기적으로는 아직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검토와 점검을 하고 또 일정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지금 행정 보상비 문제를 할 단계가 아니다. 결과를 보고 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추후 결정이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단 아픔의 당사자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사건에 대한 많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그런 과제라는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요청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보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진실 규명에 대한 명확한 그 사회적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유족들이나 부상자 모두 지금은 진실 규명에 모든 것을 우선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도나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에 관련된 그 이후에 진실규명 이후에 오는 법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 혹은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한 여러 가지 재생 혹은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대부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한 핵심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말고 특별조정교부금 3억 말고 제천시가 충북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했고 지원받은 게 있으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상의 문제는 서면을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보상 논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은 시기라고 시장님,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님, 제가 물은 거는 요청한 게 뭐고 지원 반응이 있는 게 뭔지 있음 있고 없음 없고 받았으면 얼마나 이것만 대표해 주세요. 세부적인 건 서면으로 내주게 봐도 돼요. 서면으로 들기로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예. 세부적인 내역은 그럼 우리가 요구한 게 뭡니까? 일일이 거명하기 아니 요구한 거 뭐예요 지금? 예?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련 조례가 충청북도에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장제비와 또 우리 부상자의 치료비 전액에 해당되는 예산은 이미 합의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선 여기 아까 부상자 대표들 일부와 계시기 때문에 가볍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장제비 문제는 이미 장례를 다 치른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사건이 나던 당일에 시장님, 장제비에 대한 전체 예산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물었습니다. 두 가지. 내가 뭘 물었습니까? 요청한 게 뭐고 받은 게 뭐냐 이거 물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모르면 서면으로 아니 준다고 제가 지금 그러잖아.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
지금 이 문제가 아니, 제가 이 문제가 공방을 할 문제가 아니고 공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왜 없어?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시장님 예, 제가 예, 물은 예. 것만 답변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장제비나 관련된 구호비 일체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요청한 거는 장제비 구호비고 그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구호비 속에는 포함이 예예예. 되겠죠. 그럼 받은 거는 그 예산 포함해서 다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문서로 문서로 하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문서로 하겠다는 거 인정합니까? 얼마 받은 거 아시죠 다? 그러면 충청북도는 대천시 화재와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심의위원회 열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천시가 요청을 해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심의위원회를 요구할 거죠. 그럼요. 저희가 이제 대천시가? 일정한 선검도 들어온 것도 집행하는 아니, 과정을 다 거쳐야 재난안전대책심의위원회 요청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청 이미 했습니다. 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는 언제입니까? 요청한 날짜. 그런 날짜를 명기해서 알려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이따 답변 드릴게요. 저기 과장님이나 그 관계팀장님 계시면 저기 시장님한테 바로바로 좀 보고 예, 예. 그 신청했다니 다행이고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심의 결과가 서면으로 오면은 우리 의회에 좀 잘 예, 그렇게 해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아, 시장님은 그 화재 사고를 몇 시에 보고 받았나요? 네, 제가 좀 잠깐만 제가 자료를 그 정확한 시간을 그 국회에 이제 행안위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로 보고받은 게 오후 4시 6분으로 저희 예, 드리게 되어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화재 현장 도착 시간은 몇 시입니까? 4시 4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9분. 예, 한 43분 정도 후에 예, 도착. 43분. 예, 예. 현장에서 대응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네, 일단 그 현장 상황을 보고를 받고 메시지도 보고받았지만 또 우리 자체적 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서 일선으로 그래서 우선 시에서 할 수 있는 재난안전 관련 대책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특별히 현장 날씨가 매우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실을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서 시에서 그걸 진두 지휘하도록 물론 화재 진압이라기보다는 화재 지원에 대한 진압 지원에 대한 현장 상황 설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 20분에 설치가 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보면은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책무는 어떤 책무를 말씀하시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책임. 예, 그렇습니다. 무한 책임. 화재 사고 이튿날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현장에서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믿어달라. 정부를 믿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대통령의 정부를 믿어달라는 말을 믿고 말도 약속입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난 10일 1월 11일 말씀드립니다. 신년사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신년사가 뭡니까? 대통령 국정 철학의 일련의 비전, 계획, 미래를 밝히는 이런 자리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실명으로 분명히 적시했지만 제천 참사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년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1월 10일 날. 시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천의 이 상처가 아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생각에. 지금 뭐 아물었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은 왜 아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중인. 예,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 맞고요. 유족이나 부상자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분명한 사실.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부가 제천 참사를 우회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 없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 본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입니다. 헌법에 그래 돼 있고 말이 법이고 법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정부를 믿어라 했습니다. 책임져야 한다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2월 달에 이제 구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달요? 그 사건 났을 때 후기에 12월 20일 같은 날짜 이상에 그 장관과 그런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정이나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유가족을 위무해서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또 부상자 치유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저희들의 판단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관련된 것은 추후에 내부적 검토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속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보면 정부와 상의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모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누가 압니까? 천번 만번 한 거. 혹시 서면으로 한 거 있으면 자료를 그 제출해 서면화로 할 사안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급해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천에서 예를 들면 제천시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지금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너무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재난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안은 자연재해와 달라서 저희 제천시에서 도와 협의해서 재난지역을 건의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행정사항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국정의 총책임자 제2인자 국무 중 관계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 사고 현장을 직접 고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집행명령을 내려요. 특별재난 지역이든 특별법 제정이든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게
국가 책무입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 제66조 제11항에 의거 재난안전 특별교불세를 교부했습니다. 8억을. 교부한 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인재로 인정한 거 아닌지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더 깊이 제가 검토를 더 진행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 특별교부세 8억은 항목은 이제 그 항목이긴 합니다만,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 21일 날 밤에 사고 났기 때문에 20일 이후 또 24, 25가 연휴였기 때문에 중앙 우리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교부세 예산 중에서 그것도 잘 정리를 해서 가져 내려온 최다 액수였습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에 그 당시에 약속하시기로 신년도에 새로운 회계년도가 생기면 여러 가지 교부세의 예산 항목이 많이 이제 새로 시작되니까 제천 지역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예산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그 선포 문제는 제천시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선포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범위 내의 재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시장님 발언을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특별히 지금 가슴 아픈 우리 지역의 화재 사고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만큼 시장님께서는 질문 내용에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부연 설명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질문의 요점만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명정 의원님께서는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 국민 앞에 보기에 약속.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해한 거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은 지금 구체적인 공식적인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유족들의 뜻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이 사건의 희생자와 부상자 혹은 유족들에게 적절치 않은 시기로 저희 판단하고 또 유족들의 뜻을 제가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11일 합동조사단은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 임명구조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은 부실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 소홀이다, 부실이다 인정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정부 책임입니다. 오늘 만 30일입니다. 사고 난 이후 만 30일. 정부가 책임을 정부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세월호와 다른 게 뭐고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거는 저는 위기 대처의 부실, 무능의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평소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훈련 실태, 점검과 필요한 경우 개선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실시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지금 말씀 중에 정부를 제가 대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정부의 책임, 저도 같이 유족과 희생자를 대신해서라도 철저하게 촉구하고 또 정부가 사실 규명에 대한 의지와 또 적절한 책임 유무에 따른 보상 절차를 이행하는 데 앞장서서 제가 함께 해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사건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건은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또 유가족들을 호도하고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방해한 이런 정부가 저지른 많은 진실 규명에 방해한 불법적 행위가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지금 저희 이 사건은 정부가 앞장서 수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서도 이미 피해된 그 아픔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진실 규명 과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치 의혹이 있거나 만에 하나 정부가 불성실한 태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혹은 은폐하는 기도가 있다면 제가 14만 시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전면에서 그 문제를 대처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제천 지역에 우선 있는 많은 위험시설, 다중시설, 또 일정한 특정인이 건축한 시설, 특정인이 감리하거나 설계한 시설을 전면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천시에서도 불법 감리 절차를 좀 개선해서 감리의 결과 보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지침을 내린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사고 난 건축은 7층 만층 당축이요? 7층은? 네, 7층 넘습니다. 예. 기존에 8, 9층 증축한 거 말고 기존에 8층, 9층 증축한 거 말고 추가로 설치한 8층에 81평방미터, 9층 53평방미터, 8, 9층 총 134평방미터 불법 설치는 몇 년도에 알았습니까? 불법 설치하는 이번 사고 나고 알았던 거죠. 이번 사고 나고 예, 알았죠. 그럼 옥탑 1층 56평방미터 용도 변경은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도 이번 사고 나고 그 어디 네이버 사이트에 경매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보고받고 알았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평소에 불법 건축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불법 건축물 관리는 담당 부서에 제보 또는 신고 들어온 경우 그리고 포괄적으로 도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 대상 건물을 지침을 주고 확인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그리고 수시로 일정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불법 건축물의 유무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 촬영한 사실 알고 예, 계십니까?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항공 촬영. 우리 그 건물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천시. 제천시 전체? 예. 전체 그때 한 게 몇 년도? 연도는 뭐 제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 촬영 11, 13, 15, 17 연도 홀수 연도에 이 건물을 7층은 2011년 7월 15일 사용 승인 즉 준공이 된 겁니다. 2011년 7월 15일 사용 승인 즉 준공이 된 겁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 촬영한 게 11년, 13년, 15년, 17년 올해까지 4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천시는 항공사진 촬영한 거를 조사한 적은 없죠. 네, 시는 뭐 그 조사할 권한은 있지 않고요. 거기에서 적발된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 이상 유무를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그 현장 확인하는 것은 시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 아니 항공 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다 받지 않는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욕을 해야죠 제천시가. 그럼 다른 지자체는 왜 욕을 해서 확인합니까? 아니 난 참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뭐하라고 이거 예산 들여서 항공 촬영합니까? 그럼 제천시는 항공사진 촬영 조사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시는 뭐 직접 항공 촬영을 하는 것은 시가 제가 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 촬영한 사진이 제가 사실 알고 있느냐 그렇고 자료를 안 했다 이거 자료를 자료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상 유무가 있는 것을 체크해서 시에다가 점검하도록 행정 조치를 한다 이 말씀. 알았습니다. 결론은 제천시는 항공사진 촬영 조사한 적 없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사고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으면 한번 지금까지 제천시가 어떻게 했는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있죠. 붕괴 위험이 있는 도로, 다교량 또는 또 1종, 2종에 해당되는 다양한 집합 건물 또 주변 이것은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이미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준공허가를 받고 그리고 8층, 9층도 계속 2012년, 13년도에 계속해서 중축 허가를 받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화재가 난 연후에 보니까 불법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때문에 지정 질문합니까? 하천에 대해서 지정 질문합니까? 도로에 대해서 내가 지정 질문합니다. 붕괴 말씀하신 것 이번 때문에 제가 상식은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다중이용 시설 6층 이상 높이 22m 이상 이게 상식 아닙니까? 제가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구체적인 매뉴얼 없어요. 안 했습니다. 자,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종, 2종, 3종 대상이 특별 점검 대상인 것이고 저희들은 시는 현행 법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은 1, 2, 3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인 관계로 지금 화재가 난 이후로 이것이 중대한 문제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지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 2, 3종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는 것입니다. 뭐를 바로잡아요? 거기는 뭐냐? 다중이용 시설이에요. 제1, 제2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은 소방서의 업무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이 제천시 처음 책임자입니다. 무슨 소방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항공사진을 판독해 위법이 의심되면 현장 수사해야 돼요. 현장 조사. 주관으로 확인하고 주관으로 확인돼야 사후 조치가 나오죠. 죄송한데 의원님 그게 몇 년도에 그게 건축된 걸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건가요? 지금 불법 건축물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참고로 알고 제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요 예. 좀 기다리세요. 질문할 겁니다. 날짜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8구층 사용 승인 후 국토지리정보원의 2015년 4월 26일자 항공사진을 보면 2013년 10월서 2015년 4월 사이에 세 곳을 불법 증축했습니다. 제가 그냥 잘 안 보이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아까 제가 11, 13, 15, 17 홀수년도 항공 촬영했다고 했는데 요 사진은 2013년 10월 17일 항공 사진입니다. 홀수 13년도. 요게 15년 4월 26일 날 15년 4월 26일 날 제가 빨간 걸로 체크한 하나 둘 세 군데가 불법 증축된 거예요. 기존에 신고된 거 말고 불법 증축 81, 53 평방미터 불법 증축한 겁니다. 요게 17년 5월 3일 전에 항공 촬영을 했는데 한 곳. 그래서 총 4곳을 불법 증축한 사진상에 유관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제가 왜 이 사진을 제가 설명드리냐, 이걸 제천시가 확인 못한 건 중대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아니 서초구나 금천구나 도봉구나 포천시나 유성구는 기타 지자체 이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이 소방서 확인하면 못한다? 사고가 안 났으면 지금도 불법 건축물 그냥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조금 논점이 약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고의 원인과 과정에 인과관계가 좀 작고, 사실은 7층에서 8층에서 9층 가는 합법적인 증축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사용된 자재들이 자재들이 불법적으로 다 자재가 돼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수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죠? 시장 지무실입니까 여기? 네. 그리고 의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 사안은 지금 수많은 희생자가 있는 사안으로서 유족들을 이렇게 좀 호도하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제 자꾸 비껴가는 우리 시장님의 진정성 없는 답변으로 인해서 잠시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양하겠습니다. 하시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면 260회 제천시 의회 응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받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명종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한 거는 국제 제도 개선을 요하자는 국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자 이겁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죠. 성실하게 사실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제천시 재난과 안전관리 정책이나 계획은 힘의 조정을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법이나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보면 시장입니다. 평소 알고 계셨는지? 예, 포괄적으로 시장이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현장 확인 외엔 확인하기 어려우면 법이나 조례대로 정기가 됐든 수시가 됐든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가급적이면은 좀 현장을 철저히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8층이 160평방미터, 9층 77평방미터 말고 8층 81평방미터와 9층 53평방미터는 허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신고 대상입니까? 지금 아까 그게 지금 8층하고 9층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저희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걸 묻는 게 아니라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를 물었습니다. 지금. 허가 대상이죠. 허가 대상? 예. 공공검사가 나간 겁니다. 예. 허가 대상 8층 81평방미터와 9층 53평방미터는 허가 대상이다. 제가 알기로요. 15평방 이하 증축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면은 건축사, 감리사 필요 없습니다. 제천시 행정 책임입니다. 시장님, 이게 신고 대상인데 제천시 책임 아닙니까? 어쨌든 포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증축 허가가 공식문서 35번으로 해서 2011년도 10월 4일날 나갔고요. 그리고 구층 부분에 대한 증축 허가가 2012년 3월 16일자로 공문서 번호 증축 허가 14호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와 또 책임감리와 또 시에서 조정한 지정감리의 감리를 전체를 다 거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층 160평방미터, 9층 77평방미터 말고 이거 빼고 8층 81, 9층 53평방미터가 신고냐 허가 대상이냐 이걸 물었는데 시장님은 허가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임은 제천시에 있지 않느냐고 또 묻지 않았습니까? 무슨 8층 100 건축물 관리대장 보면 다 나오는데 이거 제가 물었습니까? 신고 대상입니다, 시장님. 불법 증축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층하고 9층. 불법 증축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체 불법인 거 맞죠? 예. 예, 맞죠. 제가 그걸 질문한 겁니까 지금? 평면 어쨌든 허가 대상이라는 게 저희 부서의 공식 의견입니다. 시의 공식 의견입니다. 두 개가 지금 85평방미터가 되는 합산해서 그것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시장님. 인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네. 1층 81, 9층 53입니다. 85 미만이 미만. 그럼 시장님 말씀대로 8층 81과 9층 53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현장 확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걸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네,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불법 맞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책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항공사진 판독을 좀 해라고 전장에 말씀드린 겁니다. 항공사진 판독해서 위법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현장 확인하면 답이 나오는데 법이나 조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불법 건축물임을 이제 확인이 됐고 사고 난 이후 확인을 해서 8층 81, 9층 53평방미터의 행정 절차는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까? 불법 행정 절차. 이게 사실 우선 이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지금 철거 여부라는 게 참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건축주에게 저 불법 건축물을 개고하고 철거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철거에 불응 시에는 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부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철거 명령 내려야 합니다. 이행 안 하면 고발하고 벌금 내야 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해야 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항공 촬영이든 기타든 현장 확인이든 못해서 지금 7년 동안 이행 강제금 얼마 냈습니까? 한 푼도 안 냈죠, 그죠? 7년 동안요? 예. 그 건축물이 7년 된 건 아니죠. 건축물 자체가. 11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17년 지금 18년 몇 년이 오늘 며칠입니까? 1월달 아닙니까? 그럼 대략 7년 아닙니까? 7년 동안 현장 확인 안 해서 이행강제금 1원도 안 내고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공공기관의 묵인, 결탁, 직무유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됩니다. 악순환의 고리 단절하겠다는 결기가 필요한데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너무 엄정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시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묵인이나 결탁이나 직무유기가 있었는가에 대한 저희가 감사를 일부 했습니다만은 감사 과정에서 그것까지 밝혀내기 쉽지 않아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 과정에 그것이 넘어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고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의법 조치될 것으로 그렇게 우선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정은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어떤 그 특정인의 부패된 그런 이해관계와 결탁이 되거나 그런 암묵적인 그런 협조가 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말씀에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네, 그렇게 바라고요. 하겠습니다. 예. 예. 이 건물의 불연성 외장재 사용도 2009년 12월 19일 신설됐습니다. 시행은 언제 시행했느냐? 2010년 12월 19일 시행됐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2010년 7월 29일이고 엘리베이터 재현 설비도 2013년 개정해서 2011년 준공됐기 때문에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입법 예고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1년이었어요. 입법 예고 기간 내에 건축을 신청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내에 건축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만 했으면 권고든 권유든 아니면 사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승인을 했다면 현재 법은 이만저만 하지만 앞으로 5개월 후면은 법이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권고든 지정이든 권유든 안전장치를 승인했다는 하는 아쉬움이 제가 큽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말씀처럼 법적인 굳이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그 여러 가지 날짜에 따라서 법적인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행정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이 수반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점은 저도 이미 그 언론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고 또 이렇게 세심하게 이런 그 위험한 문제 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단순한 전결 규정에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좀 포괄적으로 함께 짚어보는 그런 현장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제가 동감을 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지난 11일 CJB 청주 방송에서 아쉬움을 언급했습니다. 아쉽다. 본 의원도 공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법 이전에 안전이 우선이고 또한 5개월 후면은 법이 바뀌는 거 뻔한데 사후 보장 장치 없고 허가 내준 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공인 주차 대수는 21대입니다. 현재 제천시는 시설 면적 200평방미터당 1대 설치는 현실성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조금 제가 앞서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건축물 관련된 주차장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뭐 다른 지역을 예를 들 것이 아니라 청주만 예를 들어도 정말 이런 다중 집합 건물의 경우는 100평방미터에 한 대로 이렇게 좀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건물의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뭐 우리 지역 시의 사정상 200평방미터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다중 복합 건물이나 또는 많은 주민들이 드나드는 그런 시설에는 좀 더 주차장 시설을 넓게 완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개정해야 됩니다. 이거 시행령만 따르면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김 시장님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참 다행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방자치법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법 시행령 조례 개정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강화를 하든 완화를 하든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지금까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청주든 정읍이든 거기 왜 했습니까? 이 주차장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법에도 조례 제정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시장님 빨리 현장 확인을 좀 철저히 해서 조례 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의원은 이제 손은 잃었습니다. 우리 손은 잃었어요. 그러나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이며 제1, 제2 노인생활시설은 현실에 맞게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월 2일 날 시장님은 재난안전대책회의서 제천시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 위법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위법 사실이 없다. 저는 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건지, 위법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사실인지 아니면 보고받은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내부 감사를 저희가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결과 보고를 받은 것이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들 내부 감사를 철저히 장기적으로 한 결과 행정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그 말씀 질문하신 것 중에서 도에 제대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한 것이 1월 14일자 공문서가 확인했습니다.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위법 사실 없습니까? 행정 절차상은 다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님은 언행에 정말 신중해야 돼요. 언행에 사고 난 후 1월 1일이 며칠 지났습니까? 열흘 좀 지났습니다. 열흘. 위법이냐 아니냐 언급하는 것이 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족들에게, 부상자들에게 도지사처럼 어떤 책임이라도 당당하게 지겠다고 밝히는 게 우선이지. 열흘 좀 지났는데 무슨 위법 운운한다? 제천시 안전, 생명 책임지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외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고 우리 지역대책본부를 철야를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피로도와 또 위법성에 대한 혹시 행정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 사기 저하된 상황에서 제가 나름대로 감사 보고된 결과를 짤막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 시기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우리 지역 감사 결과 내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좀 약간 좀 확대 재생산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 재난안전대책회의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까? 이 위원회가 공직자? 아닙니다. 아니, 재난안전대책회의가 공직자 자리입니까? 대외적인 자리죠. 이게 어떤 내부적인 자리입니까? 조례를 보시고 현재 어떻게 구성됐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님은 어찌 됐든 제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막중한 위치에 계십니다. 합동조사단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소홀이다, 부실이다 인정했습니다. 국가 책임입니다. 법적, 행정적, 제도적으로 정부의 강력 요구하길 바라며 의회가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는 특히 사고 현장 주변 상인들의 장사가 잘 되도록 설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권이 회복이 될 때까지 노동력을 좀 짜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수습이나 향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용기 백배해서 제천시에 더 이상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대책을 잘 강구하고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유족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시민들 또 부상자와 관련된 가족들 숫자로 제가 따질 수는 없지만 대략 10,000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중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유족들의 또는 부상자들의 여러 가지 면이 치유가 다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나아가서 지금 합수단에서 발표한 것은 이제 소방청 자체 내부 조사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경찰이나 관련된 사법기관의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조사 과정을 아주 명확히 또 많은 시민이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진실에 입각하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옆에서 지켜보고 아주 많은 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 이후에 피해자나 또 유가족 혹은 또 부상자들 모두가 마음으로 긍정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보상이나 다른 형태의 많은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 지역 사회의 무너진 상권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만든 일에 중점적인 노력을 해가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고받으셨겠지만 어저께도 그래서 저희 전시 공직자들이 각 부서별로 일단 하소동을 다 직접 가서 만찬하면서 상인들에게 많은 용기를 북돋는 그런 저녁 시간도 가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정부와 도에서 많은 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 그리고 예산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고 있고 일부는 시달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시로 의회에게 중간 보고하면서 좋은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제천의 이 대참사를 극복하는 역사적인 결과를 잘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예, 제가 오늘 30일까지 1년 동안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제천시 치유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이 뭔가, 앞으로 대안이 뭔가, 의회가 할 일이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꼭 제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오바된 부분이 있으면 널리 이해를 좀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담당 부서 당임하고 좀 힘이 있게 저도 노력을 해서 노래 빨리 개정이 되고 번제 주차장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중북도나 중앙정부에 긴밀하게 좀 협의해서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 권석창 의원님과
같이 소통해서 그 현재 조사단의 간사로 계시고 또 행안부에서도 분명히 장관께서 직접 오셔서 유가족 몇 분도 좀 그 자리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약속을 했으니 빨리 이 약속이 실행이 돼서 우리 제천시가 아픔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명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